예, 항상 월요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있는 주간에도요. 이번 한 주 주간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전망이나 전략을 이제 가면서 여쭤보겠고요. 먼저 이슈부터 좀 체크하면 여전히 악재가 지금 산적한 상황인데 이번 주 초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체 치포 회의가 열리는군요. 이것도 반도체에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뉴스 아닌가요? 네, 뭐 부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네.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해보면 치포 동맹이라고 동맹은 약간 그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명칭을 치포 협의체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반도체주 파장을 좀 예상해 본다면 당장의 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국 간의 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첫 번째 뭐 예비라도 하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그 치포 협의체의 참가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여서 향후 구체적인 그런 중국 견제안이 나올 경우에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재 그렇지만 뭐 중국 내에서 반도체의 그런 사용률이 높고 반도체가 중국 경제 산업에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과거 사드처럼 뭐 식품, 문화, 관광 관련한 간접적 보복 조치 또는 지난번 여소수 대란 때와 힌트를 얻게 된다면 중국 의존도 높은 소재의 수출 제한 조치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단 이번 회의를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의를 참여하는 목적이 중국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님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중국에도 미국과의 어떤 기술 협력이 중국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을 좀 설득해 나가는 실리적인 외교 정치가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치포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미국 중심의 이런 공급 그런 공급망 재편안이 발효가 된다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수성을 위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률을 높일 것이고 중국 역시 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을 자급화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의 그런 초과 공급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뭐 이 협의체가 없었더라도 중국의 그 반도체 발전 속도가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LCD 패널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그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설계 분야에서의 최강인 미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중국과의 그 기술 격차 확대를 좀 잡을 수 있다면 치포 협의체 참가에 득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뭐 전반적으로 보면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좀 멈춰야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4분기 디램 가격 역시도 3분기 대비 10%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 있어서 아직 바닥 찾기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만약 환율이 고점을 기록해서 하락한다면 주가도 바닥 찍고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53,700원, 600원을 오가는데요. 예, 뭐 기존에는 말씀하신 치포 협의체가 이제 우려가 됐지만 뭐 지금은 뭐 그런 우려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으로 치포 협의체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뭐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0일 이번 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군요. 이전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데이 하면 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이번에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예, 로봇 관련주에 좀 모멘텀이 되는 뉴스일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 모멘텀이 되어 왔었고 이제 시간이 이제 30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약간 좀 저도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신장이 175cm, 무게가 56kg, 그리고 시속 8km로 이동 가능하고 최대 68kg의 물건을 들을 수 있고 20kg 물건 운반이 가능하고도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이제 옵티머스의 역할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좀 싫어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위험한 일도 대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내년에 양산하고 가격은 뭐 테슬라 자동차보다는 저렴할 수 있겠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뭐 협동 로봇을 이제 새로 시장에 내놓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라는 그런 로봇 분야는 로봇 중에서도 최고도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가장 앞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완벽한 AI 로봇과 비교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화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장기적인 성장 산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직은 뭐 초기 국면의 성장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완성된 그런 로봇 매출보다는 오히려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자 성장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로봇 테마가 지금 10월 출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의 로봇 ETF 그리고 테슬라 AI 데이 기대감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상당히 로봇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경험상 이전에 테슬라 AI 데이 이전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작용되면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12월에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있는데 그때 다시 또 시장에 재관심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종목 하나 뽑아본다면 SPG라는 종목인데요. 예. SPG는 일단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환율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로봇 관련해서는 그 소형 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해서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속기가 이제 모터의 회전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거를 출력을 높여주면서 오히려 속도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 그 소형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의 관절에 활용되면서 힘과 그 정밀 제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보통 일본이 거의 독점인데 이번에 국내 기업 두 군데에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시장 발전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00이 깨졌고요. 2,230선이고요. 환율은 1,429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주 흐름은요? 네, 이번 주 흐름은 사실 전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은 이번 9월 FOMC에서 나왔던 전도표를 바탕으로 연말 그 기준금리가 4.5% 정도 지금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는 그런 전망치를 지수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뭐 다우는 전저점을 살짝 깼고 뭐 다우는 그렇고 나스닥이랑 S&P 500은 한 1% 후반대 정도 룸이 좀 있는데 일단 전저점 디스테스트를 미국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는 이미 지금 전저점이 다 깨진 상태가 됐는데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는 뭐 아까 서두 전 시간에도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매매하는 그 신용 매매가 지금 담보 부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부족이 지난 6월에는 그래도 추가 입금을 통해서 좀 메꾸시려는 분이 많았는데요. 지금 경향은 오히려 그냥 매도를 하자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인데 뭐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매 그런 것은 사실 오늘 약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한 투매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면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면이 좀 더 나와야지 지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지수 바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장중에 급락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뭐 이거를 뭐 2,200 초반이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뭐 2,100선까지도 내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예. 그렇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러 강세가 될 수만한 요인들이 너무 아직도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할 것 같고 특히 그 미국 11월 중간 선거까지 강한 달러가
그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용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유럽의 상황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무역 수지 변화 정도가 좀 국내적으로는 원화의 약세를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되는 무역 수지 변화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은 근데 뭐 이번 주만 보면 그렇지만 10월 또 11월 중간선거 12월 뭐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 내지 종목별 게임은 가능해요. 예, 이 주요 이벤트하고요 이번 주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 8월 이후에 연준 의장 발언이 상당히 지수의 그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파월 의장과 최근에 시장 영향력이 있었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가르트 22 총재 연설도 지금 월화수 세 차례 지금 있는데 발언 이후 유로화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PI에서 중요해진 주택시장 지표, 뭐 케이스 실러 지수가 화요일날 발표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또 연준의 의사결정이 중요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예상이 지금 전년 대비 4.7% 증가로 전월의 4.6%보다 월간 단위로 0.1% 플러스로 지금 예상된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 나이키 마이크론이 29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마이크론의 향후 전망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국내 시장에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중국 제조업 PMI 발표 있고 12월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 무역 수지가 발표하는데 현재 예상은 80억 달러 적자인데 지난달 90억 달러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축소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는 좀 한 템포 뒤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정말 추가로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은 전망이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전략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주간인데요.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수립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